최근에 많은 친구들이 다음 직장을 구하지 않고 퇴사를 결정합니다. 사실 돈을 번다라는 거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죄다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대기업에 이런 숨겨진 장점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렌입니다. 오늘 두 명의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런데 두 친구 다 다음 직장을 정하지 않고 퇴사를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이 많아져서 오늘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직장에는 누구나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퇴사를 하고 링크드인에 저 퇴사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더니 정말 그 글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포스팅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과 댓글이 달린 그런 글이었어요. 이렇게 직장인들이 퇴사자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퇴사라는 거는 모든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많은 친구들이 다음 직장을 구하지 않고 퇴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죄다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저도 저의 지난 이직 경험을 생각해보면 대기업에서 퇴사를 결정했을 때는 다음 회사를 결정 지어놓고 퇴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는 많은 대기업 친구들,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마케팅팀에 어떤 과장님 퇴사했대, 누구 퇴사했대, 그런 소식 다음에 항상 들려오는 소식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이런 소식이 세트로 들려와요. 그런데 유독 정말 많은 확률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다음 회사를 정해놓지 않고 퇴사를 합니다. 정말 대기업에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혹은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회가 열려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은 여러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같은 인사팀이라고만 해도 제가 다녔던 기업이 직원 수가 몇만 명 규모는 아니고 몇천 명 정도의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팀 안에서만 직무가 6, 7가지로 세분화돼요. 그래서 인사팀 내에서도 내가 이 직무를 한 1, 2년 동안 해보니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직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해요. 구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거죠. 대기업은 승진을 하면 승진 교육을 시켜주고, 대리가 되면 이제 너가 중간 매니저야, 이런 일을 수행해야 해 하고 대리 진급 교육도 보내주고, 인사팀으로 배치가 되면 그룹사에서 신입 인사팀을 위한 교육도 있고, 직무가 바뀌어서 채용 담당자에서 평가 담당자로 직무가 바뀌었다, 그러면 또 평가에 관련된 그룹사 교육을 들을 기회도 있고, 이미 같은 일을 했던 선배들이 적어도 한 팀에 한 명은 존재하죠.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고, 특히 저는 너무너무 좋은 사수분들 그리고 선배 팀장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일을 너무 잘 배웠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일을 알려줄 사수, 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팀장도 만약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그냥 잘 버텨오고 그때그때 상황에서 잘 견딘 거지, 체계적으로 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내 일을 백업해줄 사람들이 있어요. 선배가 내 일을 대신해줄 수도 있고, 보통 한 일을 한 명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사수, 부사수 개념으로 같은 일을 정부 이런 개념으로 같이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한 명이 거의 다 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페어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만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팀을 꾸리면서도 최대한 한 업무를 2명 이상 공유할 수 있게, 그래야 어떤 친구가 휴가를 갈 때 좀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에너지를 훨씬 많이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말로는 남의 인정보다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에너지를 채우면서 간다, 아주 이상적인 말이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대기업에서는 분기별, 반기별, 연간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매 평가가 끝나면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평가뿐만 아니라 일정 연도가 지나면 또 승진도 합니다. 내가 근속연수가 쌓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평가도 받고 승진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그게 어렵습니다. 30명, 50명 모아놓고 거기서 어떻게 평가를 해요?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나눠서 승진 제도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냥 일 잘하면 잘한다, 연봉 더 올려주고, 보상 외에 크게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받게 할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체적으로 명확합니다. 직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도 올해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라고 쉽게 쓸 수 있는 게 일의 프로세스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대로 실행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하면 내가 한 일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참여했는지 이런 것만 잘 분석해서 이력서에 적으면 돼요. 그런데 스타트업, 작은 기업에서는 프로세스도 명확하지 않고 일의 시작과 끝의 맺음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처럼 결과 보고서를 쓴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사실대로 말하면 마무리된 것 같지도 않는데 또 새로운 일을 하고 그만큼 상황이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명확히 말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스타트업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너 거기서 무슨 일을 해? 하면 몰라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해야 되겠다, 퇴사해야겠다 라는 결심이 들더라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내가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어떤 역량이 키워졌는지 좀 스스로 잘 파악해내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스타트업을 퇴직한 많은 친구들의 이력서를 보면, 특히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이력서를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다행히 저는 스타트업에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계속 관찰하고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친구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성과를 냈고 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친구의 이런 역량이 돋보이게 활용됐고 쓰였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불확실한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 내가 잘해서 그런 건지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3자로서 관찰한 제가 보더라도 그 친구는 거의 300에 가까운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코렌 저 한번 이력서를 써봤는데 봐주시겠어요? 하고 저한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300점짜리인데 그 안을 보면 30점짜리 이력서로 써놨어요. 자기의 역량을 30점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던 친구들은 분명히 거기서 개발된 본인의 역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발굴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시간을 꼭 거쳐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로 다른 곳에 이직하지 못하고 좀 어느 정도 떨어진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고 난 후에 다시 자신의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들을 살려보면서 나 이런 게 좀 많이 성장했구나, 분명히 좀 에너지가 채워지고 나면은 그걸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본인의 역량을 더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돈을 번다라는 거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생존의 위험을 잠깐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휴식의 기간을 선택한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대기업에 이런 숨겨진 장점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퇴사자들의 연락, 그들의 근황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커리어 컨설팅을 하면서도 스타트업 출신들, 작은 중소기업 친구들이 많이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분명히 당신들은 대기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배웠다. 그리고 나는 그 배움이 당신이 큰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그런 경험 역량보다 결코 떨어지거나 못난 경험들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 대표, 이전 직장의 스타트업의 대표가 제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되게 불확실하고 힘들겠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나에 대해 생각해보면 와, 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스타트업 혹은 이런 작은 기업에서 혼자서 많은 책임을 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친구들, 대기업에서처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받으면서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1년 후, 2년 후에 지금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와, 나 정말 성장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100% 드실 겁니다. 꼭 제 이야기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지치셔서 휴식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휴식하시고, 휴식하셨다고 지난 나의 경험이 없어지거나 나의 역량이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쉬실 만큼 쉬시고 에너지가 다시 차고 다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